전통공예는 정성하고 노력 없으면 안 돼요. 그리고 내가 하는 만큼 그대로 표현해 나타나는 게 좋았고, 제가 좋아하는 거 해왔고, 또 작품이라는 거 해보면 서로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운운을 하고, 그 운운한 걸 서로 결정을 해서 하나하나 단계별로 이루어져 나가는 거 보면 상당히 큰 희열이 있어요. 역사 속에 사라져가면서 이름 석자는 남기고 가는 사람 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공예가 임병식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네, 지금 어떤 작업하고 계세요? 지금 사천왕 어떻게 보면 그림 그리기 좋게 밑작업을 깨끗이 하고 있는 거죠. 원래 사천왕은 방위의 신이기도 해서요. 동서남북의 수호신이기도 해요. 크기는 3m 정도 됩니다. 절에서는 보통 자루하면 열제라고도 하고요. 공들여서 깨끗이 하면 또 이거 바라보시는 신도님들이 와, 대단한 정성으로 조성됐구나 라고 알 수 있게. 저 같은 경향은 우리 집이 조그만 때 방앗간을 했는데 그 우리 집 옥상에 나무가 참 많았어요. 근데 내가 나무 가지고 갖고 노는 거를 잘 좋아도 했고, 또 내가 만들어 놓으면 동네 아줌마들이 잘 사갔어요. 그래서 아마 중학교 때부터 목조각 쪽에 관심이 꽤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결과적으로는 고등학교 못 들어가서 직업훈련에 들어간 거죠. 서울종합직업훈련원이라고 해서 목조공예과 가서 1년 동안 거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교육을 배웠죠. 거기서 기본적인 건 배워갖고 나와서 서울공예사라고 하는 목조각으로 불상 만드는 회사에 취업을 했었죠. 한 5년 가까이 그 회사에서 있었어요. 그러면서 목조각이 어떤 표현의 부자유성에 조금 더 내가 더 좋은 표현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저희 작업실 가까운 곳에 김용섭 선생님이 그때 조소하고 석고조각 같은 걸 바로 가까이에서 했어요. 그래서 목조각 그만두고 그쪽으로 갔죠. 흙 다루는 거, 석고 다루는 거, 뭐 실리콘 다루는 거, 그런 것들 거기서 꽤 배웠죠. 결국은 박물관에 가보면 남아있는 게 다 거의 문화재잖아요. 그 문화재들 아주 귀한 거는 수장고로 들어가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복제를 해서 전시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교육적으로도 연결되는 것이기도 하잖아요. 후세인들이 보고 아, 이런 것도 있었구나, 이런 기법으로 만들었구나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의 뭐라 그럴까 작품이 완성되기까지 한 사람이 처음부터 다 한다는 거는 조금 어려우니, 제가 잘하는 분야가 있으면 제가 잘하는 것만 하고 남이 잘하는 거 있으면 같이 어우러져서 끌고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임병식 선생님이랑 같이 이렇게 작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평소에 임병식 선생님은 어떤 분이세요? 일단 열정이 굉장하시고요. 그리고 솔직하게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여러 분야 많이 하시다 보니까 조금 다양하게 아시는 것 같고 그거를 접목시켜가지고 새로운 거를 많이 만드시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아요. 뭐 책임감 강하시고요. 그리고 뭐 자기가 일단 하고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일단 뭐 끝까지 책임을 지니까 모든 뭐 물건이나 뭐 사람이나. 지금 여기 많은 책들이 있는데 이 책들은 다 어떤 건가요? 제가 작업하면서 공부했던 책들이죠. 국악 소리박물관 작업할 때는 국악에 대한 공부를 꽤 했었어야 됐고요. 녹차박물관 하면 녹차 쪽에 공부를 좀 해야지 그 안에 디오라마를 다 만들어서 누구나 봐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하려고 하면 같이 덩달아서 공부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역사 속에서 사라진 그런 사진들도 이 안에는 꽤 많이 있어요. 손대기 전에, 고치기 전의 모습을 미리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책들을 잘 활용했죠. 여기가 설계실이고요. 지금 우리 아들이 설계 작업, 3D 작업하고 있네요. 어떻게 잘 돼가고 있어? 네, 잘 돼가고 있는 것 같네요. 모양이 좀 또렷해지긴 했네. 네, 떨어뜨리게 잘했네. 바꿨죠. 그래서 조금 더 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위에 고리가 약간 크다. 줄여봐, 줄여봐. 전체적으로 줄여봐. 지금 어떤 작업 같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작업하고 있는 게 요런 천태종 노고예요, 노고. 예. 요거를 자그마한 요런 펜단트로 만들어서 목걸이로 갖고 다니려고 하는 거죠. 3D 프린터나 3D 가공기가 가공할 수 있는 파일이 있어야지만 이 기계가 움직이니까 일종의 3D 작업이긴 한데 기계가 움직일 수 있게끔 해주는 전작업? 언제부터 이렇게 아버지 일을 도와서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셨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난 다음에 대학생 때부터 이제 아버지 일을 도와서 같이 출근하고 퇴근하고 했었는데요. 그때 계속 옆에서 하시는 모습 보면서 좀 이제 저도 흥미가 많이 그때 생겼던 것 같아요. 제가 손으로 직접 만들어 볼 수 있고 디자인해 볼 수 있고 하는 것들이 되게 신기했었죠. (3D) 프린터들입니다. 근데 3D 프린터는 크게 두 가지예요. 이렇게 고체를 열로 줘서 녹여가지고 쌓아 올라가는 어떻게 보면 고체형 프린터? 이거는 내진이라고 해서 액체인데요. 이런 약품통 가지고 여기다 부어 놓으면 층층층층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면서 경화시키면서 끄집어내면 이런 영상을 만들어내는 거죠. 작업 과정에 3D 프린트를 접목하게 된 계기가 있으세요? 어떻게 생각하면 사람이 이것을 만든다라고 하면 기계보다 한 50배, 100배 정도 공이 많이 들어가요. 근데 오히려 저는 생각했던 게 사람의 생각은 아이디어나 더 창의적인 데 활용을 하고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걸 제작하는 것만큼은 장비를 이용해서 만들어도 사람이 생각하는 것을 그대로 옮겨줄 기계일 뿐이니까 훨씬 효율적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전체적인 형상은 기계를 이용해서 덩어리는 끄집어내요. 내가 넣고 싶은 마음만큼은 사람 손이 갑니다. 기계가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어떤 감성까지 느끼는 기계는 무리죠.
일이 없다고 손 놓고 있지 않았고, 일이 없으면 다른 일을 찾아서 했고, 또 안 해본 일이라고 겁내지 않았어요. 그냥 되들어 보자. 조금 늦을 뿐이지 해결될 것 같다는 생각으로 매달려갔던 거죠. 뭐 IMF도 있었고 뭐도 있었고 하지만 아직까지 저 식구들하고 같이 해나갈 수 있다는 것도, 그것도 조금은 행복하다라고 하면 행복할 수 있는, 그래도 같이 해왔던 거, 그것도 아무 탈 없이 지금까지 큰 사고 없이 해온 것도 감사해요. 선생님 여기는 어디예요? 예, 저희 식구들하고 같이 40여 년 동안 일해서 모아놓은 작품들이 있는 전시관입니다. 한번 가보시죠. 선생님 앞에 있는 작품은 되게 특별해 보이는데 어떤 작품이에요? 예, 이게 합천법여원이라는 데서 의뢰받은 5층 황금탑인데요. 백제역사 대연잔지에 36m 정도 크기로 만들어져 있는 걸 보고 조금씩 공간 배열을 좀 늘렸죠. 전체적인 골조는 스틸이라고 해서 철을 사용했고요. 외 벽은 녹슬지 말라고 스테인리스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 있는 이런 작은 부속들은 나무, 또 우레탄도 좀 썼고, 설계부터 해가지고 1년 가까이 걸렸던 것 같은데요. 네. 이 작품은 독일 작가가 디자인했던 것이고요.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기념으로 만들었던 미디어 플라워라고 하고요. 평창 휘닉스 파크 광장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크기도 제법 15m니까 상당히 컸지요. 하겠다고 마음 먹으면 도구만 선택 잘하고 장비만 선택 잘하면 무엇이든지 표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온으로만 존재하던 옥루를 또 재현을 하셨는데 어려운 점은 없으셨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정말로 어떻게 생각해보면 그냥 글 속에 크기는 이만했고 뭐 재료는 얼마큼 들어갔고 그런 것들 잘 아시는 박사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분들하고 부닥쳐보면서 알았죠. 실제적으로 실험해보면서 알았고, 물의 힘만을 가지고 움직인다라고 하는 게 뭐 요즘 방식이라고 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옛날 방식으로 해가지고 전기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움직이게 만들었다라는 거, 끄트머리 가서 움직이는 거 보고 되게 좋았어요. 인천 세계 도시 축전할 때 상징 조형물로 저희가 제작을 해드렸던 건데요. 세계 축제에 탈 110개국 걸 모아가지고 제 마음대로 배열을 했던 거죠. 근데 보시고 다 좋다고 해서 이거를 10배 키워가지고 인천 세계 도시 축전 상징 조형물로 썼었죠. 제가 듣기로 2017년에 항공우주연구원에 제작한 모형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게 그 모형입니다. 실제 크기는 한 5m 이상 됐던 건데요. 이런 것들을 실제로 저희가 제작해서 똑같이 실물 크기로 만들어서요. 나중에 하시는 박사님들이 부속들을 하나하나 갖다 조립하고 맞춰볼 수 있는 엔지니어링 모델링을 제작 한번 해드렸죠. 저희가 만들었던 게 이 안에 들어가는 맨 꼭대기 부분이요. 우주로 들어가면 이게 열리면서 소관에서 여기 나오는 거죠. 이 소관에서. 공이라는 말 되게 전 친근하고 좋아요. 그냥 제 삶 속에 묻어서 같이 흘러오는 거라 들으면 좋아요. 공예 좋다.
이 부처님은 미륵방가 사위상인데 일본에 가 있는 일본 국보 1호로 되어 있죠. 이것을 재현을 해봤던 거죠. 원래는 나무로 되어 있는, 적성으로 되어 있는 작품인데요. 그 나무 결까지 조금은 아주 섬세하게 표현했던 작품이에요. 자그마한 해도 정말 공정성 많이 들어갔던 작품. 일광월광보살이라고 하는 건데요. 백제 왕인박사 기념관이라는 데서 의뢰받아가지고 조성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인데 옛날 것처럼 오래된 느낌을 그대로 표현한 것이죠.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보면 영락없이 오래된 것 같은 느낌. 나무로 조성된 부처님인데요. 고려 불화 속에 그려져 있는 거 보고 일반적인 금박으로만 입히는 거 말고 탱화의 그림처럼 한번 이쁘게 입혀봤으면 싶어서 이것도 뭐라 그럴까요? 누구한테 주문받지 않고 제가 해보고 싶어서 했던 부처님 모습이죠. 예? 해놓고도 이 부분은 오히려 마음에 들긴 했어요. 작은 불화 마냥 아주 정성 들여서 그려지도 했거든요. 보시는 분마다 이분은 정말 좋다고도 해요. 또 저 스스로도 마음에 들기도 하고요. 불상을 만드실 때 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마음가짐이죠. 제가 조성할 때 어떤 마음을 먹느냐는 작업하는 그 순간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다음날 아침에 딱 쳐다보면 진짜 내가 화내고 작업한 건 부처님 안에 그 화내고 성냄이 그대로 다 들어가 있어요. 마음가짐, 정성, 어느 거 하나만 빠져도 누가 봐도 어색함이 있어요. 어색함이. 개교미술은 실은 제가 맨 처음에 조각 배우면서 했던 게 부처님이었고 그 설악산 통일대불이라고 하는 거를 조성을 하다가 거기서 사고가 한 번 났어요. 그런데 한 친구는 거기서 떨어져서 미안하지만 조금은 거기서 죽었고 저만 어떻게 요행이 살아난 거죠. 근데 병원에 들어놓여 있는데 그때 주변 사람들도 그렇고 스님도 그렇고 자네는 저 부처님 완성하라고 부처님이 살려준 거라고. 그래서 야, 그 죽다 살아나는 곳에 가서 조각도 제가 마무리 다 했네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제 일이라고 시작한 거죠. 선생님 지금 구리까지 오셨는데 어떤 일로 오셨어요? 예전에 같이 작업했던 여기 우칠 명장님이 계신데 그분 좀 뵈러 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십시오. 아유, 반갑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절에 어떻게? 저야 뭐 일하는 사람이고 항상 바쁘죠. 오, 이야, 이거 되게 복잡한데. 이 그림 뭐예요? 이게 정조대왕 행차도예요, 행차도. 아, 여기는 어떤 기법으로 했어요? 아, 전체적인 것은 주름질 기법에 이제 요런 건 이제 끊음질 기법, 타찰 기법이에요, 타찰. 예, 자개를 깨서 붙이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요런 것들은 이제 자개가 야광이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아, 빛을 받으면 바란다는. 예, 이제 우리가 쓰는 그 소라패 중에 이제 이게 야광이고요. 아직 뭐 할 게 많아요. 끊음질 할 게. 여기 꽉 다 차야 돼. 선생님 옆에 계신 분은 누구세요? 조계사 부처님 조성하실 때 전체 오치를 담당해 주셨던 명장님이시죠. 권영진 명장님이시라고 오칠 부분. 선생님 그 여러 가지 이제 분야를 하고 계신데 또 앞으로 나전칠기를 배울 마음은 있으세요? 아, 참 배우고 싶은 욕심은 있는데 안 돼요. 이제 내 것도 못 되는데. 나 먹고 살지 못해 그럼. 아이고, 안 뺏어가. 내가 아무리 잘해도 선생님 근처나 따라가서. 응. 그래도 워낙 잘하시니까 불안해.
뭐 목조각을 시작으로 해서 뭐 못하는 게 없으니까 또 제가 필요한 거 있으면 부탁하면 어떻게든지 만들어주고 하니까 아주 좋아요. 그래서 부지런한 거, 남이 못하는 거 뭐 한 수 앞 간다 그럴까? 한 수를 앞에 가니까 배울 점이 많아요. 선생님, 지장보살에 대해서 선생님이 아는 거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요? 원래 지장보살은 미래에 나타날 어떤 그런 부처님이고 현재의 부처님은 아니에요. 그래서 지장보살 양옆에는 무독경하고 도명동자라고 하는 사람이 협식으로 놓이기도 하고 이 초를 보니까 고려불화 속에 있었던 초를 활용했던 것 같긴 해요. 불교적인 어떤 작품 같은 경우에는 임병실 선생님께 좀 조언을 많이 구하시는 편이세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 그림에 있어서 다른 것들은 많이 봐왔지만 그 종교라는 것은 그 아는 사람이 해줘야 되는 거지. 제가 아무리 뭐 가서 많이 봤다고 한들 거기에 대한 이해도가 좀 낮지요. 우리가 만든 작품을 한번 해외에 들고 나가서 순회 전시 판매도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명장님이나 잘 만드는 솜씨 있는 사람들 작품을 한번 모아서 해외 쪽으로 한 바퀴 돌아볼까 하는 생각도 가져요. 머리 좋은 사람들이 여럿이 모여서 디자인을 만들어내고 그 만들어낸 디자인을 실력 있는 장인들이 같이 뭉쳐서 표현할 수 있으면 그러니까 오히려 서로 같이 콜라보가 돼서 갈 수 있다라고 하면 저는 훨씬 멋진 작품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듭니다. 선생님, 제가 듣기로 두 분이서 예전에 이제 특별한 협업을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조계종 조계사에 있는 삼존불 조성을 같이 했었죠. 진짜 보고 싶네요. 예, 가서 또 옛날 생각해가면서 말 나온 김에 한번 가봅시다. 예, 지금 갑시다. 지금 갈까요? 조성 기간은 한 1년 정도 걸렸고요. 조각에서 주물에서 마감, 개금까지 해서 설치까지 가장 중요하게 했던 것 중에 하나는 균형 바란스, 무게 중심, 바라보는 시점에서 양쪽이 무게감이 눈으로 봤을 때 어느 한쪽으로 기울지 않길 바랬던 거였고요. 또 과학적으로도 30cm, 30cm씩 칸을 다 나눠서 한 점 한 점을 찍어가면서 오른쪽 거 왼쪽 거 나오고 들어가고를 다 점검을 해가면서 하는 게 어려웠던 건 이쪽을 딱 맞추고 이쪽에 와서 용접을 딱 하면 용접이 잡아 당기니까 살짝씩 틀어지는 거예요. 그 틀어진 거 안 넘어가고 또 다시 잡아서 잘라서 또 다시 용접하고 또 용접하고 어떻게 보면 최소의 오차, 과학적으로의 오차까지도 잡아내서 노력했던 바라보는 시점까지도 꽤 고생을 했었던 부처님 옷 입히는 것도 명장님이 같이 오칠 도와주셨고 요 밑에 수미단하고 여기도 오칠 부분 맡아서 해주셨고 지금 여기 그 상태 보니까 그때 당시 오칠한 거랑 비교했을 때 좀 많이 다른가요? 색이 그때는 조금 더 어두웠지요. 지금 환해졌네요. 많이 환해졌는데 그 차이가 좀 나는 것들은 그 잘못된 것을 너무 사포 쳐서 하다 보니까 칠 색깔이 조금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조금씩 더 밝아져요. 이제 이것도. 그런데 이런 것들 때문에 다시 좀 손을 좀 대줘야지 한다고 해도 전체를 다 또 사포 쳐서 벗긴 다음에 아니 뭐 일이 겁나요? 일은 하나도 안 겁나요. 시간도 만만치 않겠어요. 시간하고 싸움이죠.
그거 조성하는 순간에는 정말 잡념 생기지 않을 생각으로 다른 일 아무것도 안 했어요. 처음에는 해놓고 안 좋은 소리도 많이 먹었죠. 근데 지금에 와서 저대로 남아있고 또 조계종, 조계사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대표 종단 그런 곳에 내가 같이 참여해서 조성할 수 있었다라는 거 그거 감사해요. 그게 가장 기억에 남아요. 멋진 작품 만들어서 한국 것이 세계적인 것이 될 수 있는 거에 저도 일조를 좀 해봤으면, 그리고 내가 만든 작품이 다른 세계 사람들 눈에도 들었으면 좋겠다는 거. 그러기 위해서 내가 조금 더 연구하고 더 파고들어보고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뭔가 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한 즐거움은 가지고 있습니다. 희망도 있습니다.